밤 11시에 분명히 누웠습니다. 눈도 감았고 불도 껐습니다. 그런데 새벽이시 눈이 번쩍 떠집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직도 한밤중입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지만 머릿속이 갑자기 시끄러워집니다. 별일도 아닌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옵니다. 내일 병원 예약은 괜찮을까? 자식은 요즘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내가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새벽을 맞이한 적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30년 넘게 불면증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의사들이 잘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늙으면 잠이 없는 거지.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정상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지금 밤마다 깨는 진짜 이유는 나이가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수면제를 먹고 있는 분들조차 이 진짜 이유를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깊이 못 자요. 자주 깨고 아침에 더 피곤해요. 그런데도 병원에서는 약 용량만 늘려줍니다. 왜일까요? 왜 의사들은 이 진짜 이유를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약을 줄이게 되면 병원에 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리시더라도 저는 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5년 전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78세 분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면제를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2시간 길어야 3시간.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몸은 납덩이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치매 시작인가 보다. 할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하룻밤만이라도 사람답게 자고 싶어요. 그때 저는 수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밤에 깰 때 몸에서 제일 불편한 곳이 어디인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목이 답답해요. 머리가 뜨거워요. 가만히 누워있는데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잘못된 신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불면증 설명은 항상 뇌에서 끝납니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노화.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본 어르신 불면증의 시작은 항상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베개 아래 목과 머리 사이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금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베개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밤이 되면 의식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는 아주 작은 불편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목이 조금만 긴장돼도 머리에 열이 조금만 차도 뇌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은 자면 안 된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눈은 감았는데 잠은 오지 않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수면제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잠이 옵니다. 하지만 점점 깊이는 사라집니다. 꿈은 많아지고 자주 깨고 아침엔 더 멍해집니다. 이 상태가 몇 년 쌓이면 기억력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치매의 문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 제가 해드린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밤 베개 밑에 이것 하나만 넣어보세요. 약은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일단 몸의 반응을 봅시다. 그날 밤 할머니는 7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차근차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밤마다 깨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지, 그리고 의사가 베개 밑에 무엇을 넣었는지.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수면제에만 의존해왔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천장을 보며 한숨 쉬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중 한 가지라도 내 얘기 같다고 느껴지셨다면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의학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불면증의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은 마음의 문제다. 생각을 덜 하면 잠이 온다. 하지만 이 말은 젊은 사람에게나 해당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잠은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구조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불면증 어르신들을 진찰할 때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뇌 검사도 아니고 심리 검사도 아닙니다. 바로 목과 머리의 상태입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완전히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기억을 정리하고 노폐물을 씻어내고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드럽게 흐를 것, 그리고 머리의 온도가 적절히 내려갈 것. 이 두 가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뇌는 즉시 경고를 보냅니다. 지금은 위험하다. 깨어 있어라. 그래서 밤중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목의 근육과 인대가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몸이 스스로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작은 압박에도 혈류가 쉽게 막힙니다. 둘째,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머리 쪽 열을 내리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머리는 뜨겁고 발은 차가운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잠이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셋째, 신경계의 민감도가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작은 소리, 작은 불편, 작은 생각에도 뇌가 과잉 반응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작은 뒤척임에도 깨어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는 지점이 바로 어디일까요? 목과 머리가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바로 베개와 닿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중요한 착각을 합니다. 베개는 푹신하면 좋다. 비싸면 좋다. 아닙니다. 어르신에게 좋은 베개란 푹신한 베개가 아닙니다. 목을 정확히 받쳐주고 머리에 열이 차지 않게 하고 뒤척일 때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베개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베개 중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원짜리 베개를 사도 잠은 그대로인 겁니다.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깊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로 약을 처방하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은 원인을 고치지 않습니다. 증상을 잠시 덮을 뿐입니다. 제가 불면증 어르신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선생님, 약을 먹고 자면 잠은 잤는데 잤다는 느낌이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뇌가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뇌는 잠들었는데 몸은 계속 긴장 상태인 겁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밤의 잘못된 신호에 있습니다. 그 신호를 만드는 핵심이 바로 베개 아래 환경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을 보며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중 하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목이 과도하게 꺾여 있거나 머리에 열이 쉽게 차거나 뒤척일 때마다 뇌가 각성되는 환경. 이 중 한 가지만 있어도 깊은 잠은 깨집니다. 두 개가 겹치면 새벽에 깹니다. 세 개가 모두 있으면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병원에서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수면제를 처방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끊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이 아닌 몸의 신호를 바꾸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베개 아래 환경을 집중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만 받쳐줘도 좋아졌고, 어떤 분은 머리 열을 빼주자 바로 잠들었고, 어떤 분은 소리와 촉감이 바뀌자 밤새 깨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불면증의 핵심은 뇌가 아니라 몸이 먼저다.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으면 뇌는 저절로 잠든다. 이 신호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베개 밑입니다. 그래서 김순자 할머니에게도 약 이야기가 아니라 베개 밑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밤마다 깨는가? 그 답은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과 머리가 어떤 신호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의사가 왜 베개 밑에 특정한 것을 넣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순간 불면증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원인이 보이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잠을 방해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 몸의 신호라는 것. 그 신호의 출발점이 바로 베개 아래라는 것.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의사는 베개 밑에 무엇을 넣었을까요? 비싼 의료기기일까요? 특수 제작된 베개일까요? 아니면 약을 대신하는 보조장치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평범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것. 대부분의 가정에 있고 돈도 들지 않고 의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것. 바로 곡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쌀이요. 그게 잠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반응이 너무나 정상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불면증 어르신들을 관찰하며 수없이 반복된 결과 앞에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베개 밑에 적당한 양의 생곡물을 넣었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작은 곡물 주머니에는 불면증을 해결하는 3가지 핵심 원리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첫 번째 원리, 자연스러운 지지와 압력입니다. 사람의 목 뒤에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끝나는 오목한 부분. 이곳은 하루 종일 긴장이 쌓이는 곳입니다. 낮에는 고개를 들고 긴장을 유지하고 밤이 되어도 그 긴장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부위가 굳어 잠을 방해합니다. 딱딱한 침이나 강한 지압이 아니라 곡물처럼 작고 둥근 알갱이가 여러 방향에서 부드럽게 받쳐줄 때 이 부위의 긴장이 서서히 풀립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강한 자극은 신경을 깨우지만 부드럽고 지속적인 압력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즉, 몸에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 머리에 열을 빼주는 효과입니다. 깊은 잠의 핵심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는 시원하게, 몸은 편안하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머리에 열이 쉽게 차고 그 열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눈을 감아도 뇌는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곡물은 이 지점에서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곡물은 자연적으로 열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따뜻한 찜질이 아니라 미지근한 돌에 머리를 얹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과도한 열만 서서히 흡수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가벼워지고 생각이 느려집니다. 많은 분들이 곡물 주머니를 사용한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식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이 멈췄어요. 이 말은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원리, 마음을 안정시키는 리듬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과소평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강력합니다. 사람의 뇌는 완전한 정적보다 일정한 리듬에 더 잘 잠듭니다. 파도 소리, 빗소리, 바람 소리.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단조롭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곡물 주머니를 베개 밑에 두면 뒤척일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납니다. 크지 않습니다. 거슬리지 않습니다. 사그락사그락. 이 소리는 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불안이 가라앉고 심박이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목의 긴장을 풀고 머리의 열을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리듬. 그래서 이 방법은 단순하지만 약보다 강력한 겁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바로 이 3가지 반응이 하룻밤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은 생각이 없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각이 없었다는 건 뇌가 깨어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깊은 잠의 증거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몸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재우지 않습니다. 억지로 눕히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잠들게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을수록 효과가 더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 곡물이나 아무렇게나 쓰면 효과가 없습니다. 양, 위치, 촉감. 이 3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대충 시도했다가 효과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단순히 넣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합니까? 그 답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차이가 수면의 질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걸 다 해봤는데 효과가 반만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방법이 틀린 게 아니라 순서와 환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면증은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30년 이상 이어진 불면증은 몸 전체의 리듬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 밑에 넣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변화는 시작되지만 그 효과를 고정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할 황금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을 보며 공통으로 효과가 있었던 5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잠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
잠들기 전 몸의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에 먼저 눕고 그 다음에 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몸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젊은 사람보다 전환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하나의 신호를 먼저 줘야 합니다. 불을 끄기 30분 전 따뜻한 물로 손과 발만 씻으세요. 온몸이 아니라 손과 발만입니다. 이 행동은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낮의 긴장은 끝났다. 이 신호가 없으면 베개 밑의 효과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 베개는 낮에 쓰던 물건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낮 동안 머리와 목은 긴장을 견디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상태 그대로 밤에 눕히면 몸은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 베개를 한번 손으로 눌러 모양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이 닿는 위치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베개 밑에 무언가를 넣는 이유도 바로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채우기 위함입니다. 공간이 비면 뇌는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 원칙, 머리는 낮추고 호흡은 깊게. 많은 어르신들이 누운 상태에서 숨을 얕게 쉽니다. 이건 불안의 신호입니다. 잠자리에 누운 후 첫 5번의 호흡이 그날 밤 잠의 질을 결정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이때 배가 부풀었다가 천천히 꺼지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깨웁니다. 베개 밑의 자극과 이 호흡이 만나면 몸은 아주 빠르게 이완 상태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원칙, 잠자리는 생각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가 없습니다. 누운 순간 생각이 떠오르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 생각을 붙잡습니다. 이건 뇌에게 깨어있으라는 신호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없애려 하지 마세요. 대신 베개 밑에 감각에 집중하세요. 목에 닿는 느낌, 머리의 무게, 작은 움직임의 소리, 이 감각들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생각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5번째 원칙, 처음 3일은 판단하지 말 것. 이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날은 어색합니다. 둘째 날은 조금 불편합니다. 셋째 날부터 몸이 적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둘째 날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은 안 맞아요. 하지만 몸은 아직 학습 중입니다. 30년 동안 잘못된 신호를 받아온 몸이 3일 만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3일만 기다려보세요. 넷째 날 아침 분명히 다른 느낌이 옵니다. 머리가 가볍고 목이 덜 뻐근하고 밤중에 깬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이 5가지 원칙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5가지가 모두 맞아떨어지는 순간 몸은 이제 잠들어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잠은 노력이 아니라 반응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실제 사람들에게 이 변화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궁금해지실 겁니다. 말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론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고 직접 관찰했고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정자 할머니 73세입니다. 이 할머니는 잠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눈이 떠졌습니다. 한번 깨면 2시간 이상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눈은 감고 있는데 머리가 깨어 있어요. 검사 결과 뇌에도 심장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을 만져보니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베개 높이도 할머니 체형에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개 및 환경부터 바꾸자고 했습니다. 첫날 밤 할머니는 여전히 한번 깼습니다. 하지만 깬 시간이 새벽 4시였습니다. 둘째 날 깬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밤에 깼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3주 후 할머니는 수면제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9세입니다. 이분은 잠들기 전에 항상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누우면 숨이 막히는 느낌 때문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자리에 눕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검사 결과 심장은 정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밤에 풀리지 않는 긴장이었습니다. 베개 밑을 바꾼 첫날 할아버지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몸이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었어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가라앉는다는 건 중력에 몸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이건
깊은 잠의 시작 신호입니다. 일주일 후 할아버지는 밤에 숨이 막힌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3주 후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표정이었습니다. 눈빛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미경 할머니 68세입니다. 이분은 불면증보다 기억력 저하를 더 걱정하셨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아침에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늘 같은 질문을 2번씩 하셨습니다. 이건 불면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의 신호입니다. 베개 및 환경을 바꾼 지 일주일 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3주 후 가족이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비싼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밤에 몸이 받는 신호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몸은 그 신호에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불면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불편함을 느낀 날도 있었고 효과가 약하다고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잠은 하룻밤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3주면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베개에 머리를 얹을 때 지금과 같은 신호를 계속 줄 것인지, 아니면 몸이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지. 선택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의 아침에서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모두 함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드립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를 망치고 기억을 흐리게 하고 사람을 점점 위축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을 망치면 낮도 함께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미 피곤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끝난 느낌. 이 상태가 몇 년 계속되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잠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잠은 환경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잠잘 수 있는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잘못된 신호를 계속 받고 있었을 뿐입니다. 베개 밑의 작은 변화는 그 신호를 완전히 바꿉니다. 억지로 재우지 않습니다. 약으로 눌러버리지 않습니다. 몸이 스스로 잠들게 합니다. 이게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은 한 번 듣고 한 번 해보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몸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3일, 일주일, 3주, 이 시간을 몸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은 조용히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께 솔직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와 똑같이 천장을 보며 한숨 쉬는 밤을 계속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부터 몸에게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확인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부터 내 몸을 믿어보자. 그리고 베개에 머리를 얹는 순간 지금까지 들은 한 가지만 떠올리세요. 몸의 신호, 생각이 아니라 몸입니다. 여러분께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밤에 몇 번이나 깨고 계십니까?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한 번, 2번, 아니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의 이야기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밤을 보내는 분들이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 건강한 하루는 약을 파는 채널이 아닙니다. 몸을 이해하고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돕는 공간입니다.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 중 밤마다 잠들지 못하는 분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긴 밤을 끝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약속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깊이 잘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은 아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